안녕하세요. 다시 2084절 서계가장결 요약본으로 오늘 30분 내로 끝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가 너무 길다고 해서 좀 15분 정도로 끝내달라고 해서 일을 다시 합니다. 유튜브가 사람 집중력을 15분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15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고 좀 짧게 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다시 15분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 자료들이 충분하게 이게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쉬운데, 그래야 다음 단계로 또 해월신사법서 강서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길게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님 말씀 중에는 상당수가 저희 시가 있는데 대부분이 7원 율시로 되어 있습니다. 7원 율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구부터 8구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 끝에 오는 운자가 운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기 1, 2구는 수련으로 기 도입 부분에 해당되고 총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3, 4구는 대꾸로 씁니다. 그리고 3, 4, 5, 6, 9도 대꾸로, 그 대꾸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결하게 눈에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7, 8, 9에는 하고자 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56자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쓰는 게 7원 율시입니다. 서계가장결 이것도 보면 7, 8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성, 이게 도입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을 그려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3, 4, 9에는 흑의, 백일, 검은색 흑의, 하얀 해, 그리고 동청, 동쪽의 청운, 남쪽의 적표, 붉은 표범. 이거는 전형적으로 보면 이 대꾸를 이루었는데, 여기 있는 오행표를 이렇게 살짝 옮기면 소련이 일육수 북에 해당돼서 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백일은 서쪽에 있는 금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청룡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청룡이 동하면 이 일본이 물러난다고 상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리고 남쪽은 적색, 오행에 맞는 배치 색깔을 그대로 맞춰서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중앙토는 왜 표시를 안 했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방위가 갖춰지면 자동으로 중앙에 이 중재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중앙자리 토자리고, 이게 황극의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는 자세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해월신사법서 강서에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9, 7, 8, 9 하고 싶은 얘기, 호토용사. 호토용사는 말을 바꿔서 경인년,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이 해에 무고한 인민들이 10,000명 중에 1명 산다, 엄청 많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 경인년 6.25로 인해서 53년 휴전 정전협정 성립 시까지 이게 호토용사가 만나는 해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가 아니고 일자다. 그러면 이 날짜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이 안 되죠. 대꾸죠. 7, 8년이기 때문에 호토용사도 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해에 이 4년이죠. 햇수로는 4년, 만 3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를 이 서계가장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 2, 3, 4, 5, 6, 9가 뭘 상징하는지만 풀어보면 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풀었어요. 이거는 유교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냐. 이와 같이 5선 위기가 체제가 갖춰지는 거고, 오행 체제가 정확히 들어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토자리가
이 서계 가장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신선이 들어섰기 때문에 가운데도 당연히 들어선 부분은 강서에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 척구 7, 8년 고국성이 뭐냐? 고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즉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7, 8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부분은 7, 8년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거는 저번에도 앞 시간에서 쭉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을유년 해방 이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또 대도수가 풀려나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해방 과정, 그 과정은 지금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고 나중에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을유년 해방부터 해서 상대님께서는 7, 8년간을 얘기하신 거고 서계가장결은 6, 8년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서계가장결의 원문에는 6, 8년이기 때문에 6, 8년이면 1950년 이 경인년 6.25가 발발한 그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서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6.25가 발발해서 8년 1953년에 종결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상제님께서는 예시 84절에 6, 8년이 아니라 7, 8년이다. 그래서 7이 시작된 전쟁 나는 시점보다 더 중요한 51년 신묘년부터 53년 계산년을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서계가장결에서는 그것까지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년 51년부터 상제님께서는 52년, 53년까지 이 휴전협정 기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6, 8년이면 경인년이냐 7, 8년이면 신묘년이냐 이 차이인데 상제님께서는 1951년 신묘년이 의미 있는 해다. 그리고 이때부터 휴전협상이 진행돼서 53년 이 기간에 우리나라 5선 위기 체제가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표현했고 나머지는 왜 경인년보다 신묘년이 더 의미가 있는지는 더 알아보라는 얘기시죠. 그 부분은 예시 바로 여기 84절, 85년 5절하고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3인동행 70리 5로봉전 20일 이렇게 예시 85절이 시작되죠. 그럼 이 3인동행이 누구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제님께서는 포도권년인 1860년 경신년 최재우한테 천상문답으로 대도를 전해줬던 그때 그게 상제님의 포도권년이죠. 1860년에 세 분이 가신다면 누구? 상제님, 도주님, 최재우 선생 이렇게 세 분이 70년을 간다. 3인동의 근거가 세 분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제님께서 오선위기 공사를 보실 때 최재우 인경으로 장군 옷을 만들어서 최재우 선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꽃갈모자에 마장군이라 써서 만들어요. 이 세 분이서 오선위기 공사를 보시는데 그 마장군이 누구냐? 마는 조씨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세 분이서 70리를 가시고 오로봉점까지 가는 오선위기 체제까지 가기 전에 까지 21년이 더 간다. 그래서 1860년에 70년, 21년 합치면 1951년 이 신묘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7, 8년간 고국성 그리고 그 다음 예시 85절에 3인동행 70리 오로봉전 21이 1951년 신묘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묘년이 어떤 해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묘년부터 3년간 6.25 전쟁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고지전으로 대치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6.25 전쟁 시작됐던 1년에 죽은 사람보다 이 3년간 휴전협상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그런 것인지는 지난 시간들에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전쟁이 교착전이 되면서 엄청난 소모전이 됩니다. 중국도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렵고 미군도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군은 사력을 다해서 싸웠지만 미국은 힘이 넘쳐나는데도 그냥 3차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참은 거죠. 원래 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의 주장처럼 중국 공격했으면은 중국까지 다 평정을 했겠죠. 장개석을 밀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는 또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상제님께서는 서양 세력을 동양 세력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동양이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 당분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오선위기 체제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 오선위기 체제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 또 설명드리고요. 알겠지만 처음에 엄청 내리다 여기 대구까지 밀리다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죠. 처음에는 서사모아로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절대 못한다. 끝까지 저항해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메가더가 감동하죠. 그래서 인천 상륙장 다시 올라갔지만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51년 1월 4일 서울까지 뺏기죠. 결국에 단양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밀려 내려왔죠. 이거는 미국이 전쟁 역사상 이렇게 패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 원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시 미군이 올라가가지고 현재의 군사분계선인 38도선을 중심으로 밀고 내리고 서로 계속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교착 상태로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38선이면 지금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물길 치듯이 멈추게 정전협상이 완료된 거죠. 사실은 이 정전협상이 스탈린이 살아있었으면 전쟁이 계속 진행됐을 건데 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죽음으로써 바로 4개월 만에 정전협정이 성립됩니다. 스탈린은 근데 왜 이렇게 휴전을 하는 걸 반대를 했냐? 계속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서로 피를 엄청나게 흘리면서 탈진하게 만들려고 했던 스탈린의 방열 전략 때문에 된 거죠. 아무튼 스탈린이 3월 5일에 죽고 7월 27일에 휴전회담이 체결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 상태로 휴전이가 합의가 되죠. 휴전이 있는 7, 8년간 고국성은 1951년부터 53년 7월 27일 정전협상 휴전 체결될 때까지 이 기간을 가리킨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화중 천지 일병성 이 부분을 해석을 잘 못하셨는데 그림 속에 떡인데 어떤 떡인지 더 추가로 천지일이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화중지병이면 그림의 떡인데 줄여서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떡, 그림의 뭔 떡인지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천지일. 그림의 떡인데 천지가 들어있다. 이 떡, 제가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이걸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건데 그렇게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아무튼 이 태극 모양으로 왜 태극이냐? 천지는 음양이고 음양은 바로 이 태극을 말하는 거죠. 천지일이 하나의 일태극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천지가 이 태극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의 떡을 음양으로 떡을 이루고 있고 이걸 천지를 놓고 지금 이 네 국가들이 다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오선 위기를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현하대사가 오선 위기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여기 주인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서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항고전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을 때 우리나라는 좌성에서 득천하리라. 이 네 신선이 제갈길로 다 가야 이 바둑돌과 바둑판은 천하는
이 주인 신선 우리나라가 다 차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주인 신선이 한 명이에요? 지금 남북으로 분할됐는데, 그러니까 이 태극으로 하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로 쪼개져 있지만, 북한은 중국하고 소련을 대접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미국을 대접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언제 가냐? 최지가에서 알려줬죠. 초당의 복권 보면 원천의 다기운이, 즉 유에 해당한 해, 그리고 태극성이 비쳤구나, 개가 짖고 날이 새니 각자 귀가하는구나. 그래서 유와 술이 들어가는 그 해가 되면 이 내신선,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이 다 물러나고 천하를 이 주인이 우리나라가 다 차지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유와 술에 해당되는 언제일까요? 상제님께서 기유에 하천하시고 이갑제인 세보면 압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자, 그래서 화중천지일병성은 즉 이 바둑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구는 7, 8년간 고국성 화중천지일병성이다. 이 7, 8년간 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내려오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공방전을 치다가 38선 근방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태극문양으로 전쟁이 휴전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왜 38선 주변으로 이렇게 됐냐? 중국도 사실은 여기 단양까지 밀려왔을 때는 더 못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 평택 라인으로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인천 상륙작전처럼 또 보급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못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도 중국하고 싸워봤더니 처음엔 굉장히 당하기만 했었는데 싸워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폭탄 갖다 부어버렸더니 중국도 이제 기어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밀고 지금 여기 38선 중간까지 왔는데, 사실은 메가더는 이제 중국을 폭격을 해서 장개석 군대 대망군까지 다 합쳐가지고 중국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트루먼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메가더를 해임해버리죠. 그리고 이 38선 기존에 있는 데서 그냥 합의하려고 한 거죠. 왜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군이나 프랑스 군들도 뭘 하고 여기서 남은 나라에서 그렇게 싸우냐,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자 빨리.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또 반대하죠. 끝까지 하자. 메가더와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자는데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지금 전쟁이 3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저기 연합군들하고 싸워가지고 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스탈린은 계속 죄를 뿌려요. 계속 싸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스탈린이 죽으니까 바로 이제 휴전협상이 급진전돼서 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전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71년이 넘어왔잖아요. 작년까지 70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3인동의 70년이 이 휴전을 했던 미국 클라크, 그리고 김일성, 중공의 팽도하이, 이렇게 세 명이 여기까지 온 게 3인동행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상대님께서 이 내신선이 판을 놓고 서로 폐를 지어서 땅 따먹기를 하다 보니까 승부가 안 나고 날짜만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최재우 선생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하는 공사를 봐요. 그게 그때 마장군 최재우 선생 이렇게 오선 위기 결론을 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38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건지 여러 설이 있다 말씀드렸고, 전헐 중장이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에이브 링컨이라는 장군이 니콜라스 스파이크만, 이 사람이 지정학 미국의 대가인데, 이분이 세계 문학과 발명품의 90%가 38선 북쪽에 창조되고 위대한 인물도 거기서 났다. 그래서 39도선, 근데 원래는 39도선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얘가 반대해서 38도선으로 하자고 돼버린 거죠. 아무튼 전시간편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8선 부근으로 휴전이 협정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수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바둑팔 가로 세로 열합줄 하면 38이 나옵니다. 38 숫자가. 그리고 정역을 보면 여기 보면 팔간동, 우리나라가 간이고 8에 해당되고 미국이 태방이고 3의 숫자 되면 38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8 보시면 간태가 됩니다. 체지가에 보면 간태합덕, 간동태서, 간이 동이고 태는 미국 서쪽이다. 간은 산이고 태는 모시기 때문에 산택통기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열린 때 이 모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건이 밑으로 가고 땅이 위로 올라서 이게 상서로운 천지가 천지택괴라고 되는 거죠. 지천태, 지가 위로 가고 천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지상 신선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정역에서 이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3은 1과 5의 중간수고 8은 5와 10의 중간수로 합치면 11이 나옵니다. 11은 1태극하고 10무국이 합쳐진 겁니다. 보시면 10건북이 이 10건북하고 5한극하고 이게 하나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신묘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정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 꼭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역 8궤도고 38 이제 간태 합덕이 되는 상황인데 이 간태 합덕이 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진 중국 자리였는데 간과 진이 바꿔진 겁니다. 이 정역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은 소녀에 해당되고 중국은 장남에 해당되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선천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 태방과 진방인 중국이 한번 패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를 맞춰놓고 한판 벌이는 거예요. G2 패권 다툼이. 그래서 여기서 이 패권 다툼이 끝나고 나서 진방이 간하고 바뀌어가지고 태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중국이 동양의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후천 세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 국가가 된다는 상징이 이 궤로 정역궤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이 합덕이 된다. 이 정역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38 간태 합덕이 또 다른 의미가 개벽의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너스님이 해준 얘기인데 정역에 보면은 수조남천과 수석북지라는 구절하고 이 현묘경에 보면 수세어화 고로 천하가 무상극지리 수세어화가 되면 천하가 상극지리가 없어지고 상생이 된다. 이 두 구절을 맞춰놓고 보면 복빙하 남빙하가 녹아서 이 세상이 수국이 되면서 개벽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미 타너스님이 해주셨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 보면 자세히 제가 지난 시간 분권 부분과 7월 10과의 부분은 개벽이치에 설명을 해두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3구, 이제 4구가 대구로 되어 있는데 흑흑, 소련이죠. 까만 옷 입은 애들. 이 번자는 휘날릴 번, 나부낄 번. 얘네들이 부풍 천리를 바람을 일으킨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얘네들 6.25 전쟁의 원인을 이 세 사람이에요. 스탈린, 모든 총책임자는 스탈린이고, 처음에 제안은 김일성이가 했고, 스탈린이 허락하고 모택동이 미군이 오면 지원하는 걸로 이 세 명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 6.25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스탈린이 다 6.25 작전도 3.17을 짜줘요.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작전명이 바로 번북풍,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은 약 1000리는 400km고 남한 전체를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길어지겠는데요. 아무튼 전쟁의 원인은 이 스탈린 이 세 놈이 그래 벌린 겁니다. 옷 입은 거 봐보세요. 이게 인민복을 이렇게 입었다는데 스탈린도 뭐 김일성도 가끔은 흰 옷을 입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인민복장에 검은색 위주를 입어요. 그래서 이 검은 옷 입은 북쪽에 있는 이 자식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상제님께서는 또 다른 데서는 러시아 공사를 보시면서 다른 표현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스탈린이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 근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옐친 대통령이 그 과거에 6.25 전쟁 관련된 비밀 문서를 한 320여 가지 이렇게 다 넘겼습니다. 왜 넘겼냐? 북방외교 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돈을 갚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옐친 문서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우리나라에서 6.25 일으키기 전에 서방에서는 이미 철회장막, 암막 커튼을 이렇게 쭉 친 겁니다. 철회장막이 암막 커튼이에요. 이렇게 다 동유럽을 공산화 시켜가는 과정이었고, 그리스도 지금 1949년까지 공산화 시키는 과정에 실패를 했죠. 터키도 실패를 했고, 여기는 트루만이 봉쇄를 하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들어온 거죠. 지금 서쪽 유럽에서는 이렇게 유럽 국가가 소련이 공산화로 치열하게 지금 대립이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전쟁이 6.25로 벌어진 거죠. 아무튼 이 세계를 소련이 그때 공산주의 주도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총 지휘자가 스탈린이었어요. 얘가 아주 그냥 영악해요. 엄청 영악해. 장난이 이렇게 영악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3구는 흑이 번 북풍 천리, 소련의 군사작전 모든 전략을 다 스탈린의 지휘하에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음 4구 백일은 서쪽에 있는 중국이 하얀 해가 지고 경서는 뭐냐면 해가 서쪽으로 진다. 그리고 밤부터서 오경까지 밤부터서 오경 어쩌다고 중공이 밤만 되면 움직여요. 왜 밤에만 야간에만 돌격을 했을까요? 처음에 중공군이 모택동이 여기 전쟁 참여하기 전에 스탈린한테 공중전 지원을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스탈린이 안 줘요. 핑계는 미국하고 우리가 직접 충돌하면 3차 대전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미국이 이를 지원을 하질 않아요. 몇 차례 그냥 나가긴 했지만 그 바람에 중국이 밤에만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스탈린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밤에만 행동하고 낮에는 쉽니다. 그리고 발자국까지 눈 와 있는 데는 다 지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찰을 해도 이들이 어디 간지를 찾지를 못하고요.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징도 치고 피리를 불고 이 당시 보면은 미군들이나 한국군들이 엄청 기겁을 한 게 막 피리를 불고 막 꽹가리 치고 막 갑자기 바로 옆에서 막 나타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아무튼 중공군이 이렇게 한밤중에 막 공격을 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고 피리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낮에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간 전투나 근접전에는 한국군이나 미군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야간에 주로 하고 금접전을 하면 낮에 근접전을 벌이면 폭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는 낮에 전쟁을 하고 게다가 또 얘들이 후퇴할 길을 미리 가가지고 차단하고 공격을 하면 아주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압록강부터 단양까지 밀려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청천강 전투에서 완전 후퇴를 해서 단양까지 간 거고, 그리고 저쪽에 낙림상륙으로 장진호 전투 때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후퇴를 하게 된 거죠. 이 속절없는 패배의 원인이 중공군이 이 밤에 이렇게 이동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하얀 해가 서쪽으로 지고 나면 그때 초경이 7시부터죠. 7시부터 오경이면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이 기간 동안 얘들이 밤중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밤중에 이동을 해가지고 후퇴로를 차단해서 공격을 해대니 유엔군들이, 미군들이 엄청 정신이 하나도 없어 처부대.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평지가 아닌 산길을 갖다 25km, 30km까지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미군은 뭐 트럭 타고 일렬로 쭉 가는데 그 이동 속도보다 중공군들이 발로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왜? 중공군이 일본하고 중일전쟁 하면서 그리고 장개석하고 국共내전 계속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죠. 전투를 엄청 많이 했던 애들이고. 그리고 이 스미스 사단장 미 해병 1사단이 그 장진호 전투에서 엄청 감명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는 건너뛸게요. 그 와중에 중공 애들은 이 마지막에 나중에 3년간 대치 기간 동안에는 여기다가 지하에 6,250km, 만리장성이 6,700km인데 6,250km의 지하 장성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목택동이 요걸 보고 지하 장성이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지하 장성 구축해 놓으니까 진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얘들이 땅을 이렇게 구축하기 전에 먼저 위에를 싹 공격을 했으면 이렇게 이 지경이 안 됐겠죠. 아무튼 51년 7월부터 53년 7월 27일 이 약 만 2년 동안 이렇게 고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참호를 파놓고 저기 밤중에만 이렇게 나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래 목택동이 하이난섬까지 점령하고 바로 이제 대만을 50년 3월에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먼저 선빵을 날리는 바람에 대만하고 통일 못하고 이제 이렇게 6.25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택동이 나중에 두고두고 화를 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대만 문제가 한국 문제하고 이렇게 맞돌아가게 된 계기가 이때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때 6.25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이 대만을 먹어서 장개석도 끝났겠죠. 근데 6.25가 나는 바람에 김일성이 먼저 선방을 친 거죠. 동기 청운 공유영, 동쪽에 이제 동청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푸른 구름 속에 그림자가 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6.25 때 사람들이 놀랬던 게, 가장 두려웠던 게 미국의 이 폭격기의 무시무시함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에 72년 만에 공개된 B-29기가 북한을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폭탄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는 한 점 하나가 보시면 사람보다 더 커요. 453kg의 하나래. 이 폭탄 하나가. 이걸로 뭐 평양 전체를 다 쓸어버렸으니까요. 평양, 뭐 원산, 함흥. 일본에서 B-29기는 일본에서 기지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또 폭격을 해대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도 뭐 중공도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밤에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미국 베일리 포즈라는 항공모함이 6.25 때 참전했었고요. 영국에서도 이 항공모함을 글로리오를 보내주었습니다. 동기 청운 0은 누가 봐도 이거는 미군의 이 폭격기구나. 미국의 폭격기가 이제 공중전 그리고 해군 이걸로 6.25를 그냥 공격을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기록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6.25 6월 25일 이후에 6월 28일 바로 폭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니 평양에서 멀쩡한 건물이 딱 2곳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일제가 남겨놨던 공업화 시설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아무튼 그때 김일성이 엄청 당하고 나서 지금은 무조건 땅굴 속에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5구는 미국을 얘기했던 거고요. 자, 마지막 6구는 남내 적표 홀무성. 여기는 이제 남쪽에서 적표, 표범을 붉은 표범이 홀무성, 소리도 없이 형체도 없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근데 표범은 밤에만 야행성이에요. 밤에만 활동하고요. 치타는 낮에 활동해요. 표범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래서 일본을 표범에 비유를 했어요. 밤에만. 왜 밤에만? 일본이 형체도 없이 유에 참전을 했어요. 사실상 육군도 와 있었고 해군도 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냐? 대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의 탑시크릿이었어요. 일본이 참전. 왜 그러냐면 일본이 참전할 때 원래는 메가더가 일본을 낙농국가, 농사짓는 국가로 만들 공업화 시설은 다 없애려고 했었는데 이 한국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게 군수기질이 피폐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후방에서 병참기지 역할을 해주고 물자 공급 그리고 무기 생산을 다 일본에서 하게끔 차량, 탱크, 전함, 군함 심지어는 유엔군 헌혈까지 일본 애들이 도맡아 해줍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셨던 원인도 뭐냐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항공모함 14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해상 전투에서 아주 잘하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때 북한 애들이 깔아놓은 이 기뢰 있지 않습니까? 기뢰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륙을 하죠. 근데 그 작업을 일본이 특별소외대라고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다 그걸 없애줬어요. 그게 이제 좌이대의 원조가 되는데 미국이 이 작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비로 일본인들이 육군의 전투에도 참여를 했었고 군사 전문가들도 미군 작전에 조언도 했었고요. 그게 탑시크릿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패전국이죠. 2차 대전 전범국이고 패전국인데 중국하고도 싸웠지 소련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일본이 참전하는 거는 엄청난 반발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유엔도 그런 말 할 수도 없었던 거고 평화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탑시크릿 1급 비밀로 다 비밀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걸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태평양 전쟁 동안 4년 동안 서로 왼수처럼 싸웠지만 이 한국전쟁 한 방으로 미국과는 이렇게 끈끈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됩니다. 그리고 패전에 대한 전쟁 배상금도 전액 미군이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태평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메가더도 그 얘기를 하죠. 미국의 서해안이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이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 대만까지 여기가 뚫리면 바로 저쪽에서 밀려 내려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전략상으로 한국하고 일본의 중요점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6.25 전쟁 진행 중에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에서 일본하고 그 동맹 조약을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미군도 주둔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미일 동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6.25 전쟁이 이 정도 오선 위기만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단주 해운도 수가 5선 위기에 붙어가지고 우리 조선 국군을 돌리는 공사예요. 그래서 6.25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조선말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든 때가 조선말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살기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6.25를 거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국군이 돌려요. 어떻게 해요? 미국인이 원조를 하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미군의 무상원조, 군사지원, 그리고 육해 공군 만들어주고 교육시켜주고 미국이 다 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육해 공군 다시 거의 창설을 하고 무기 지원받죠. 그리고 군사동맹 맺죠. 그러면서 무상원조까지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덕분에 일본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사실 이제 미국하고 척을 진 중국이 그 뒤로부터 한 WTO 1980년대까지 미국 간에 닉슨하고 핑퐁 외교로 관계 개선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중국이 저렇게 번영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우리하고 소련하고 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도 엄청 번영을 지금 이렇게 누렸던 거야. WTO에 가입해 시켜줘가지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쟤들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넣으면 얘네들도 민주화되고 괜찮은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 지금부터 이제 G2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또 거쳐 나갈 도수가 마지막 남아있는 거고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6.25의 참상을 겪으셨고 우리가 맡은 역할은 민주화의 역할을 했고 민주화를 우리나라는 이룩했죠. 그리고 우리하고 우리 아들 세대가 겪을 거는 G2 패권 경제. 아까 간타 합택되기 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돌이 한 번은 있다. 그게 이제 문항팔계에서 후천 정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그게 거쳐 나간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동방으로 자리 잡으면서 간태 합덕이 되면서 지상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6.25가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드는 공사가 되고 천지를 혼란을 바로잡는 황극신 공사도 들어있고 천하를 바로잡으려는 배구군항 배구 장군공사도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면 이때 기간에. 그래서 희생은 컸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라났는데 6.25 전쟁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그 5선 위기 체제가 대립되고 있고 같이 5선 위기 체제가 대립되고 있고 그 과정이 지금은 패싸움 중이어가지고 우리는 조용하고 평온을 지내지만 다른 세계 각국에서는 무수히 전쟁이 많이 났어요. 7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이 패싸움이죠.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이제 남은 단계는 G2 패권 전쟁과 마지막 한 판이 남은 거죠. 그것도 얼마나 갈까요? 아무튼 계속 풀어가보기로 하고요. 8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성, 느낌 오죠. 이제 흑이범 북풍천리 소련 얘기했던 거고 백일경서 야오경 이건 중국분들이 밤 해지면 다음날 새벽 5경까지만 활동하고 야간에만 주로 활동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동기청은 공유형은 미국의 그 무시무시한
공군 폭격기 B-29기로 대변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남내 적표 홀무성, 이거는 남쪽에 일본이 붉은 표범 밤에 야간에 소리도 없이 이렇게 탑시크릿 비밀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럽니다. 예, 지금은 많이 밝혀졌죠. 일본이 조용히 미국들 도우면서 6.25 전쟁에도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손위기가 체제가 갖춰졌다는 것을 정경 예시 84절 서계 가정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는 단주해운도스 조선국군을 돌리는 공사, 그리고 황극신공사, 배구군항, 배구장군공사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도수에 같이 싹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해월신사법서 강서에서 다음 시간부터 28편에서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5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